염전 노예, 축사 노예에 이어서 이제는 이른바 타이어 노예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청주의 한 타이어 수리점에서 10여 년간 지적 장애인을 폭행 학대해 왔다고 하는데요. 한 주간의 사건 사고 소식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타까운 사건이 또 그렇습니다. 벌어졌습니다. 40대 지적 장애인을 10년 동안 학대한 타이어 업주. 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06년도에 80대의 아버지와 함께 사는 3급 지적 장애인이죠. 네. 그 당시 32세였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버지가 불행히도 식도암 판정을 받아서 사실 이제 어렵게 된 거죠. 그리고 형제가 있는데 형과 누나 2명이 있고 이남 이녀가 있었는데 다른 누나나 형은 전혀 정신적으로 지적 장애인이 아닌 유일하게 이 아들이 지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같이 생활을 했던 거죠. 근데 결국 식도암 판정을 받아서 집에서 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변모 씨에게 그 당시 이분은 이제 42세였죠. 52세였죠. 이분에게 좀 아들을 거둬달라 부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다음 해에 2007년도에 이제 결국은 아버지는 돌아가시는데 이때 돌아가시기 전에 뭘 맡기냐면 기초생활수급 통장까지 다 맡깁니다. 장애인 통장까지.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변모 씨 부부가 타이어 가게, 식당, 그다음에 텃밭 일을 정말 10여 년 동안 무임금 또 학대 이런 형태로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이게 이제 그 가게를 찾았던 손님이 폭행 사건을 목격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조소를 받으면서 첫 마디가 애절한 눈빛으로 다시는 그곳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하더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말 더 가슴이 아픈 그런 사건입니다. 네. 특히요, 이 타이어 수리 업주가 뭐 거짓말 정신봉, 인간 제조기 그런 명칭의 그 둔기를 가지고 상당히 심하게 학대를 했다고. 사실은 거짓말 정신봉과 인간 제조기는 이분들한테 해당이 된 것 같은데 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정신지체 장애인의 이런 부탁을 받고 거둬야 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간 제조기는 거짓말 정신봉 이걸 곡괭이 자루에 새겨가지고 그동안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런 학대 행위, 매질을 하는 이런 행위가 있었죠. 결국은 머리가 찢어진 개방형 상처라든가 그다음에 팔이나 이런 곳이 부러지는 이런 형태의 중상을 입히기도 한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죠.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런 흉기나 둔기로 만약에 폭행을 했다면은 처벌도 더 그렇습니다. 강해지는 거겠죠. 일반 상해죄하고 틀리 흉기를 이용한 그런 상해는 특수 상해죄로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흉기를 휴대한 이런 행위가 이번에 경찰에서도 특수상해죄 여러 가지 죄 중에 특수상해죄도 함께 입건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그 화면에서도 나왔고 그런 증거들이 있고 또 피해자가 팔이나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굉장히 그렇습니다. 심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어요. 학대를 받은. 그런데도 이 타이어 가게 업주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최초 이제 경찰이 한 번만 조사를 받은 게 아니고요. 이제 여러 차례 걸쳐 조사를 받는데 최초 진술 때는 본인들이 극구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10여 년 동안 걷어주고 먹여주고 재워줬다. 뭐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곳이 2평 남짓한 타이어 그 일하는 바로 옆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죠. 겨울이나 여름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짓말을 이제 한 것이죠. 근데 지금 2회 조서, 3회 조서에서는 일부 이 부부가 사실은 일부 시인을 한 걸로 그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부 중에 한 명 정도는 이번 주 아닌 다음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업주가 폭행뿐만 아니고 그 10년간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비 또 뭐 장애수당 그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가로챘다고요. 정말로 그 사람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죠. 이 분에게 42세 된 이 지적 장애인에게 한 달에 20에서 40만 원 정도의 기초생활 수급비하고 그다음에 그 지체 장애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지급이 되는 돈인데 이 부분의 돈을 무려 12년 동안 일부를 횡령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부부가 자기들 이름으로 적금을 부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횡령죄가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로 임금을 주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일을 시켜도 될 그런 분위기인데 결국은 자기들 욕심을 챙기면서 그
그 정신지체 장애인의 또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 수급비와 그다음에 그 장애인 복지비까지 이렇게 횡령을 했다는 부분이 더욱 네. 많은 국민들한테 혀를 차게 하면서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지금 비판 여론이 거세죠. 그 축사 노예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청주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른바 타이어 노예 사건도 이 청주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당시 축사 노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전수조사를 다 하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알아채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은 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 안전망, 사회 시스템 상의 문제가 아직도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문제가 또 있었죠. 그 예. 전수조사를 했었어 굉장히 성과를 냈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 해당되는 지방자치제에서도 담당자들 이야기는 이겁니다. 전수조사를 했다. 네. 그리고 직접 이 피해자 42세 된 지적장애인 상급 이분하고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야기를 못 들었고 그 다음에 일정한 주거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일하는 직장도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현지에 방문을 해서 직접 대면 상담을 해봤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일부 공무원들 전체는 열심히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의 어떤 매너리즘이 빠져버린 이런 어떤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이런 게 결국 이런 어떤 희생자를 또 한 명 만들었지 않느냐.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이 있죠. 예. 네. 앞서 뉴스 시간 앞서서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평택에서 오늘 큰 불이 났어요. 그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났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뭐 아침 7시 50분쯤에 이제 화재가 났는데 모델하우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결국 소방차 30여 대에 70여 명이 이제 출동을 해서 1시간 만에 진화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대 이제 주민들의 정전 사태가 나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다행히 이제 모델하우스가 비어 있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은 모델하우스 연휴라서 좀 닫아놨을 텐데 어떻게 화재가 발생했을까요? 사실 그 화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화, 그다음에 실화가 있는데 방화는 예를 들어서 종종 그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상관에 관련된 감정이나 뭐 원한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또 보험에 관련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측면에서 방화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이런 경우는 또 하나 실화라고 또 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불장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불이 붙기 좋은 그런 곳에 담배 꽁초를 던지는 경우에 한 몇십 분이 지나서 이제 결국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하나는 뭐냐면 콘센트가 노후화된 거, 그다음에 관리를 안 하니까 가부하가 걸려서 결국은 전선에 가부하가 걸리면서 스파크 현상이 납니다. 그러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그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도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고 하면 보험금을 노린 방화, 또 인근을 지나는 사람들의 어떤 실화 이런 부분을 경찰이 수사를 하겠죠. 네. 모델하우스가 대부분 가건물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지 않고 그만큼 그 대형 화재가 일어날 가능성도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든요. 업무가 끝나버리면 모두 다 퇴근을 해버리고 그 안에 이제 지키는 관리인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건 사실 문 단속도 느슨할 수밖에 없고 설령 문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방화나 실화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죠. 네. 하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이게 수사를 하긴 하지만 상당히 느슨한 그런 형태로서 방화나 실화의 대상의 노출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모델하우스가 전국적으로 화재가 많이 빈발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모델하우스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사람, 방호인이나 경비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하우스 화재가 자주 일어나요. 7월에도 뭐 홍성에서도 있었고요. 내포 신도시 모델하우스에서도 불이 났거든요. 물론 관리도 힘들겠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특히 내포 신도시의 경우 이 모델하우스 화재가 엉뚱한 피해자를 낳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내포 신도시에 있는 모델하우스가 불이 나면서 사실은 이게 사기 분양이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수백 명의 계약자들이 이제 이 분양 해지를 해달라, 계약 해지를 해달라. 그래서 건설사 쪽에서는 오케이 하고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10월 달쯤에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이 모델하우스에 불이 나면서 결국 이 불을 핑계로 굉장히 계약 해지를 못 해주겠다. 이런 형태로 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혹이 있다. 그래서 혹시 방화도 아니냐 이런 의혹에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의 경우에 그 포옹이라든가 안마 같은 가벼운 신체 접촉도 성추행에 해당된다. 예.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예, 이제 2014년 7월달에 그 성남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사실 야구부 코치가 22세밖에 안 되는 네. 이런 분인데 사실 이 사람이 야구 숙소부 옆에 있는 12세 된 초등학교 5학년생을 네. 이제 결국 유인을 해서 숙소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가슴에 살 좀 빼야 되겠다, 어깨를 좀 주물러 달라 그러면서 포옹을 한다라거나 이런 형태를 했는데 결국 이게 경찰에 이제 수사가 되면서 기소가 됐죠, 검찰에서. 네. 기소가 됐는데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이제 성폭력 특별법이라든가 아청법에 이거는 이 강제력이 없다. 네. 이제 안마를 해주거나 주물러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고 죄를 물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인데 결국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이것도 아동법칙법상 성적 학대가 된다라는 유죄 네. 판결이 난 것이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1, 2심에서는 이 야구 코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단 네. 말이에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그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성장 과정에 굉장히 정서적 영향을 미친다 네. 하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행위, 그런 정도의 개념 없는 행동이 아이에게는 일생을 통해서 커다란 어떤 성적인 관련한 어떤 그런 그 트라우마. 네, 트라우마를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유죄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상 보면은 그 17조의 금지 행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아동에 대해서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나 매개 행위,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때 10년 이하나 아니면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유죄로 보고 네. 판결한 것이죠. 네. 이번 판결의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은 미성년자 또 특히 13세 미만의 아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행위가 어떤 개념의 행위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적으로 느끼는 성적 수침이 반드시 있다 네.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에 의한 이런 행위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성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영향이나 지장을 주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반드시 유죄로 보고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선언적인 그런 판결로 보이는 것이죠. 네. 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모시고 지난 한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